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준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가에서 흐르는 피가 그가 아끼던 어묵 국물과 섞여 흘러내렸죠. 하늘아, 오빠가 못나서 미안해. 한때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꿈을 그려주던 그 손은 이제 부서진 리어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인인데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오빠가 감당할게. 제발, 가만히 있어. 오빠는 왜 항상 혼자 짊어지려고 해요? 저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런 계급장이 뭔 소용이야. 가족 하나 못 지키는데 특임대가 뭐가 대단하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서랍 속 은빛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벽 5시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시간입니다. 이준호는 낡은 전기 리어카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손끝이 시려웠지만 마음은 더 시렸습니다. 붓을 놓은 지 벌써 3년. 한때 이 손으로 아이들의 꿈을 그려주던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준호 미술학원의 간판은 동네에서 제법 유명했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준호를 믿고 따랐습니다. 예고 진학률도 높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했죠. 준호는 단순히 그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선생님이었으니까요. 그러나 IMF의 칼바람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학부모들이 하나둘 학원비를 끊었고 결국 월세도 내지 못하게 되었죠. 마지막 수업이던 날 준호는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계속 그림 그릴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막내 제자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학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어머니는 쓰러지셨죠.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비는 하늘을 찔렀고 여동생 하늘이는 대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준호는 그럴 수 없었죠. 자신의 실패로 동생의 미래까지 망칠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어묵 장사였습니다. 자존심? 그런 건 사치였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준호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시장 초입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박 사장의 인사에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어카를 정해진 자리에 세우고 어묵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뜨거운 김이 올라오자 차가웠던 손끝이 조금씩 녹아들었습니다. 시장 저편에서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꼿꼿한 자세, 탄탄한 체격, 그리고 햇빛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흩날렸죠. 이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연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과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그리고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는 매서운 눈빛. 일반 여군과는 확실히 달랐죠. 707 특임대에서 받은 혹독한 훈련이 하늘의 몸과 마음을 강철처럼 단련시켰습니다. 하늘아, 여기야. 준호가 손을 흔들자 하늘의 날카로운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빠 앞에서만큼은 평범한 여동생이고 싶었으니까요. 휴가 나왔구나. 얼굴이 더 까맣게 탔네. 훈련이 좀 많았어요, 오빠. 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산악 급기 훈련, 수중 침투 훈련, 그리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 작전들. 하늘이 겪은 일들은 오빠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밥은 먹었어?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군대 밥이 좋아서 오히려 살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특임대의 훈련은 체중을 줄이고 근육만을 남겼죠. 하지만 오빠에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오빠는 내가 여군이라는 것까진 알아도 내가 어떤 곳에서 훈련받았는진 모른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어. 하늘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 혼자서도 화장실 가실 수 있고. 준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학원 문을 닫던 날의 절망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었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오빠, 미안해요. 뭐가? 제가 더 일찍 취직했다면 오빠가 학원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군인이 된 거 오빠는 자랑스러워. 준호는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늘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죠.
강인한 특임대 대원도 오빠 앞에서는 그저 20살의 여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어묵 리어카 앞에도 손님들이 모여들었죠. 준호 씨, 오늘도 국물 맛이 일품이네요. 선생님이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보여요. 사람 사는 맛이 나잖아요. 단골 손님들의 위로가 때론 더 아팠습니다. 준호는 그저 미소로 답했죠. 실패한 미술 선생에서 어묵 장수가 된 현실이 서글펐지만 이것도 삶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늘은 오빠를 도와 어묵을 건져주고 국물을 따랐습니다. 군에서 단련된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죠. 손님들은 씩씩한 여군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어머, 동생분이 여군이었구나. 정말 늠름해 보여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딸이네요. 하늘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진짜 정체는 숨기고 있지만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시장 뒤편에서 수상한 인물들이 어슬렁거렸습니다. 하늘의 훈련된 감각이 즉시 그들을 포착했죠. 조폭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상인들을 훑어보며 뭔가를 계획하는 듯 했습니다. 백철 형님이 곧 오신다니까. 이 시장도 이제 우리 차지야. 리어카 장사들부터 정리하자고 했지. 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오빠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 저 이제 가볼게요. 어머니 뵈러 집에 들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하늘은 군화 발걸음을 규칙적으로 내디디며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늠름한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봤죠. 아름답지만 강인한, 그리고 무언가 비밀을 간직한 듯한 여군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장옥분 할머니가 그런 하늘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75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눈은 사람을 꿰뚫어봤죠. 저 애, 보통 애가 아니구만. 눈빛이 범상치 않아.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화롭던 시장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웃음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준호는 어묵을 끓이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그저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요즘 이상한 놈들이 시장을 돌아다닌다더라. 옆 리어카에서 떡볶이를 파는 정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국자를 저으며 고개를 돌렸죠. 이상한 놈들이요? 그래, 문신하고 험상궂게 생긴 놈들이 상인들 자리를 물어보고 다닌대. 뭔가 수상해. 준호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설마 이 평화로운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기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IMF 때 모든 것을 잃어본 준호에게는 이 작은 리어카 자리마저도 소중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숨 돌리던 시간이었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선두에 선 중년 남자의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였죠. 백철이었습니다. 백철은 느릿느릿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상인들이 피하듯 고개를 숙였죠. 지역에서 이름난 조직의 중간 보스인 백철의 악명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시장, 참 정리가 안 되어 있구만. 리어카들이 길을 막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백철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속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비릿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죠.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싹 정리하고 제대로 된 상가를 만들어야죠. 백철의 시선이 준호의 리어카에서 멈췄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어묵 리어카가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백철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장사가 잘 되나? 준호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먹고 살 만큼만 합니다. 먹고 살 만큼? 이 좋은 자리에서? 백철이 리어카를 발로 툭 찼습니다. 국물통이 흔들렸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참아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장사한 지 얼마나 됐지?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이나? 그럼 이제 물러날 때도 됐네. 백철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죠. 미술학원을 잃고 이제 이 작은 리어카마저 빼앗긴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제 생계입니다. 병든 어머니와 동생을 먹여 살려야 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백철이 갑자기 리어카를 세게 밀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리어카가 기울어지며 국물통이 바닥에 쏟아졌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준비해둔 어묵들이 더러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런. 준호가 급히 국물통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루 장사가 물거품이 된 것이죠. 백철의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리어카만 뒤집는 게 아니야. 알겠냐? 백철이 위협적으로 말하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쏟아진 국물과 어묵을 바라봤죠. 준호야, 괜찮아. 정 아줌마가 달려와 함께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저놈들이 드디어 여기까지 손을 뻗쳤구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어묵을 주었죠. 더러워진 어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술 선생에서 어묵 장수가 된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그마저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귀가에 하늘이 의아해했죠. 오빠, 오늘 일찍 들어왔네요. 준호는 동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웃었습니다. 응, 오늘은 장사가 일찍 끝났어. 하지만 하늘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옷에 묻은 국물 자국과 우울한 표정을, 그리고 멍이 든 손목까지.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관찰력이 모든 것을 파악했죠. 오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지만 하늘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며칠 전 시장에서 본 수상한 남자들이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여느 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새로 준비한 국물통과 어묵으로 다시 시작하려 했죠.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철의 부하들이 텐트를 치고 술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긴 제 자리입니다. 준호가 항의했지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어제 경고했잖아. 그런데도 또 나왔어. 전 여기서 장사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준호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을 맞았죠. 코피가 터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부하들이 리어카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코드가 끊어지고 국물통이 찌그러졌죠. 준호가 애지중지하던 리어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옥분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들이 이제 준호까지 건드리는구나. 할머니는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시장에서 본 여군, 하늘이 떠올랐죠. 한편 군부대에서 훈련 중이던 하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옥분 할머니였죠. 여보세요? 하늘이니? 나야, 장할머니. 내 오빠가. 큰일 났어. 하늘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무슨 일이신가요, 할머니? 조폭들이 내 오빠를 때리고 리어카를 부쉈어. 지금 병원에 있는데.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즉시 부대장에게 긴급 휴가를 요청했죠. 가족의 위급 상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하늘은 침대에 누운 오빠를 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고 입술은 터져 있었죠.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온 오빠가 이런 모습으로 누워있다는 사실이 하늘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하늘아, 왜 왔어? 부대에 있어야지. 준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오빠의 손을 꼭 잡았죠. 오빠,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괜찮아.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장할머니가 자세히 설명해줬으니까요. 백철이라는 조폭이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도, 오빠가 그들에게 대항하다 당했다는 것도. 하늘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늘이 지키고 싶은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오빠,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하늘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병원을 나온 하늘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며 머릿속으로는 이미 작전이 짜여지고 있었죠. 707 특임대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하늘은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검은 가방 속에는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물건들이 있었죠. 군화, 전술 장갑, 그리고 검은색 훈련복. 하늘은 군화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하늘이 중얼거렸습니다. 육군 장성이었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군인의 힘은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만 지금 하늘이 하려는 일은 사적인 복수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오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장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늘은 검은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썼습니다. 그리고 군화끈을 단단히 조였죠. 특임대 시절처럼 머리를 하나로 묶고 전술 장갑을 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여군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준비를 마친 특수부대원이었죠. 밤 10시, 하늘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낮과는 다른 모습의 시장이었죠.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건물 그림자를 이용해 조용히 이동했죠. 시장 뒤편 CCTV의 위치와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세 대의 카메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가 명확했죠. 하늘은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어디서 진입하고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든 것이 계산되었습니다. 여기가 그들이 모이는 장소군요. 시장 끝자락의 허름한 건물. 낮에는 폐가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와 술 냄새, 그리고 거친 웃음소리가 들렸죠. 백철의 부하들이 모여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늘은 건물을 한 바퀴 돌며 출입구를 확인했습니다. 정문과 뒷문, 그리고 비상구. 창문의 위치와 높이까지 꼼꼼히 살폈죠. 특임대에서 배운 정찰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휘되었습니다. 15명 정도. 무기는 주로 강목과 쇠파이프. 하늘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말투, 습관까지도 파악했죠. 누가 리더이고 누가 행동대원인지도 금세 구분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평범한 차림으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했죠. 백철이라는 사람, 언제부터 이 동네에 나타났나요? 한 달 전부터야. 처음엔 조용했는데 점점 포악해지더라고. 주로 어디에 있나요? 낮에는 잘 안 보이고 밤에 부하들이랑 몰려다녀. 시장 뒤쪽 건물에 아지트가 있다던데.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장옥분 할머니를 찾아갔죠. 할머니, 제가 누군지 아시는 것 같던데요. 장옥분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너 보통 군인이 아니지. 걸음걸이도 다르고 눈빛도 달라. 할머니는 어떻게? 내가 이 나이까지 산 게 그냥 산 줄 아니. 젊었을 때 6.25도 겪었고 특수부대 아들도 뒀었어. 내 눈빛이 우리 아들이랑 똑같더라고.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707 특임대 출신이에요. 그럼 내가.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백철은 경찰에도 연줄이 있어. 할머니의 경고에 하늘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다시 검은 차림으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찰이 아니었죠. 백철의 부하 중 한 명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막내였죠. 골목길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던 그를 하늘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남자가 돌아보는 순간 하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목의 경동맥을 정확히 눌러 기절시켰죠. 쓰러지는 몸을 받쳐 조용히 바닥에 눕혔습니다. 하늘은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빠르게 훑었죠. 백철의 계획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을 노린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죠. 내일 밤 12시 대규모 행동이 있을 예정. 하늘은 정보를 확인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기절했던 남자는 나중에 깨어났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죠. 다음 날, 하늘은 오빠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병실에서 쉬고 있던 준호는 동생을 보고 미소를 지었죠. 하늘아, 또 왔네. 오빠,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응, 의사 선생님도 별일 없다고 하셨어. 하늘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미술 선생님이었을 때와는 너무나 달라진 손이었죠. 오빠, 제가 지킬게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지켜? 준호는 웃었지만 하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준호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죠. 평소의 여동생과는 다른 강인하고 단호한 무언가를. 그날 밤 하늘은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은 전술복, 군화, 그리고 얼굴을 가릴 마스크까지. 거울 앞에 선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아버지, 오늘만큼은 제가 정의가 아닌 복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밤 11시 50분, 하늘은 시장 뒤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백철과 부하들이 모여 있었죠. 내일의 대규모 행동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은 건물 옆 골목에 숨어 때를 기다렸습니다. 12시가 되자 백철이 혼자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왔죠. 드디어 하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군화끈을 다시 한번 조이고 장갑을 꽉 쥐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백철이 담배를 피우며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죠. 금목걸이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하늘은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군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죠. 누구야? 백철이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봤습니다. 검은 후드티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서 있었죠. 백철은 담배를 던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네가 그 준호 동생이라며. 소문 듣고 왔나? 하늘은 대답 없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백철의 눈빛이 변했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입니다. 째려보는 거 보니까 좀 까졌나 본데. 여군이라더니 뭐 배운 게 있나? 하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죠. 까진 게 아니라 껍질을 벗겨줄까 싶어서. 백철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였지만 하늘에게는 느렸죠. 고개를 살짝 틀어 피하고 동시에 백철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꺾었죠. 으악! 백철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은 그의 팔을 놓지 않은 채 말했죠. 내 오빠를 건드린 대가야. 인연이. 어이! 다 나와. 백철의 외침에 건물 안에서 부하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목과 쇠파이프를 든 10명 남짓한 사내들이었죠. 하늘은 백철을 밀쳐내고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한 명이 10명을. 미쳤나? 부하들이 비웃으며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707 특임대에서 받은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일대다 전투 상황.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간 확보였죠. 첫 번째 공격자가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하늘은 몸을 낮춰 피하고 그의 다리를 걸었죠. 넘어지는 순간 정확히 목덜미를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불과 2초 만의 일이었죠. 뭐야? 당황한 부하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늘은 유연하게 움직이며 공격을 피했죠. 쇠파이프가 공중을 가르고 강목이 바닥을 쳤습니다. 하늘은 그 틈을 노려 급소만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팔꿈치로 한 명의 명치를 치고 돌아서며 다른 이의 턱을 올려쳤죠. 쓰러지는 몸을 방패 삼아 쇠파이프를 맞고 동시에 무릎으로 공격자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전현이 진짜 뭐야? 겁에 질린 부하 하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5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나머지 부하들도 주춤거렸죠. 시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소란에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싸움이야? 어머, 혼자서 저 많은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늘은 남은 5명을 차례로 제압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근접 격투술은 실전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기술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철만이 남았습니다. 팔을 부여잡고 있던 백철이 칼을 꺼냈죠.
2년. 가만 안 둬.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하늘은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옷소매가 찢어졌죠. 그 안으로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하늘은 백철의 손목을 잡아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정권으로 백철의 복부를 가격했죠. 백철이 구부러지는 순간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쳤습니다. 컥. 백철이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코피를 흘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내가 대체 뭐야? 그냥 오빠를 지키고 싶은 동생이야. 하늘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주민 누군가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은 재빨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건물 사이를 누비며 CCTV 사각지대로만 이동했죠. 특임대에서 배운 은밀 기동 기술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쓰러진 조폭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백철은 부하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섰죠.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경찰이 물었지만 백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 혼자에게 10명이 넘는 부하들이 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하늘은 찢어진 옷을 벗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죠.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오빠의 멍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량한 시장 사람들이 떠올랐죠.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술렁거렸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일이 소문으로 퍼진 것이죠. 들었어? 어젯밤에 백철 패거리가 다 쓰러졌대. 누가 그런 짓을? 설마 다른 조직? 아니야, 혼자였대. 그것도 여자라던데. 에이, 말도 안 돼. 여자 혼자 어떡해. 장옥분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갔으니까요. 준호는 병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심야 시간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이었죠.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장소가 시장 근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하늘이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군인이라도 여동생이 그런 위험한 일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백철은 부하들과 함께 아지트에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부어오르고 팔에는 깁스를 했죠. 부하들도 여기저기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년을 찾아야 해요. 부하들이 흥분했지만 백철은 침묵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했죠. 일반 여군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런 기술은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알아봐. 준호 그놈의 동생이 대체 어디서 훈련받았는지. 백철의 명령에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없었죠.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군사기밀에 속했으니까요. 그날 밤 하늘은 다시 한번 검은 차림으로 시장을 정찰했습니다. 백철 패거리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예상대로 그들은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았죠. 더 큰 조직이 개입하기 전에 끝내야 해. 하늘은 다음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물리적 제압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손을 떼도록 만들 계획이었죠. 시장 한 구석에서 하늘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장옥분 할머니였죠. 애야, 조심해라. 내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시장에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이 우르르 내려 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중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의 형사, 김영사였죠. 김영사는 시장 상인들에게 하나씩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젯밤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잘. 상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백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을 구해준 정체불명의 인물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김영사는 장옥분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혹시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김영사를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형사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알겠어요. 밤에는 일찍 자니까.
김영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한 바퀴 더 둘러본 후 부하들과 함께 떠났죠.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준호는 부서진 리어카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은 것이죠. 그때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지. 준호는 애써 웃었지만 눈빛은 우울했습니다. 하늘은 오빠의 어깨를 토닥였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새 리어카 구하는 것도. 아니야. 내 월급 모아서 뭐하니? 오빠가 알아서 할게.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준호 씨죠? 저는 김영사입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호는 의아해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하늘도 불안한 마음에 멀리서 지켜봤죠. 카페에서 마주 앉은 김영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사건 들으셨죠?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혹시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짐작가는 사람이 있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사의 다음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당신 동생, 이하늘 씨 말입니다. 하늘이가 왜요? 707 특임대 출신이더군요. 대단한 경력입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707 특임대라니. 일반 여군인 줄만 알았던 동생이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니요. 김영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늘의 군 복무 기록이었죠. 각종 훈련 성적과 표창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당신 동생은 보통 군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젯밤 사건의 수법을 보니 설마 하늘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김영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하늘 씨를 알고 있습니다. 2년 전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찾아온 겁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생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준호는 하늘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늘아, 707 특임대가 뭐니? 하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김영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너에 대해 다 알고 있더라. 하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죄송해요, 오빠. 말씀드리지 못해서. 왜 숨긴 거야? 오빠가 걱정하실까봐요. 707은 위험한 곳이거든요. 준호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여동생인 줄만 알았는데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훈련받은 특수요원이었다니.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죠. 어젯밤 내가 한 거니?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가만둘 수 없었어요. 하늘아, 위험한 짓이야. 다시는 그러지 마. 하지만 오빠, 내가 해결할게. 내가 나서면 안 돼. 준호의 단호한 말에 하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죠. 오빠가 뭐라 해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킬 거라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문 일면에 하늘의 사진이 실린 것이죠. 전직 특수부대원의 과잉 대응, 군인의 민간 개입 논란이라는 제목과 함께였습니다. 누군가가 하늘의 정체를 언론에 흘린 것이었죠. 사진은 군복을 입은 하늘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준호네 동생이 그런 사람이었어? 특수부대라니. 무서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한 일 아니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준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동생이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백철은 신문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707 특임대. 그래서 그렇게 강했구나.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형님, 저 백철입니다.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는 경찰 고위 간부였습니다. 백철의 뒤를 봐주는 인물이었죠. 그래, 무슨 일인데? 707 출신이라는 년이 저희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처리하지. 그날 오후, 김영사가 다시 하늘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하늘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당신을 체포하라고. 하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증거도 없는데요? 그게 백철 뒤에 경찰 고위층이 있습니다. 제가 막아보려 했지만 김영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조직의 부패에 맞서기엔 힘이 부족했죠. 당분간 몸을 숨기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한 조폭과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 큰 세력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짐을 싸며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 잠시 피해 있을게요. 하늘아, 이게 다 내 탓이야. 미안해. 아니에요, 오빠.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하늘은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게 아니었죠.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장옥분 할머니가 하늘을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와봐. 할머니는 하늘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숨어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할머니, 걱정 마. 이 할미가 아직 힘이 좀 남아있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장옥분 할머니의 작은 방에서 하늘은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가 지나갈 때마다 긴장했죠.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하늘을 위로했습니다.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정의는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내 나이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니? 오히려 내가 대견해. 할머니의 말에 하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서 낡은 편지 봉투가 보였죠.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편지였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곁에 없겠지.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아빠는 알고 있단다.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늘아, 진짜 강한 군인은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거란다.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지키는 사람들이 너의 힘이 될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내 곁에 사람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싸워라. 아빠가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를 읽으며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와닿았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동생을 보자마자 안아주었죠. 하늘아, 괜찮니? 네, 오빠. 괜찮아요. 준호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이제 그만하자. 오빠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오빠, 들어주세요. 하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지키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잖아요. 그건 IMF 때 오빠가 대학 진학을 포기한 거 알아요. 저를 대학 보내려고. 그리고 학원 문 닫고 어묵 장사 시작한 것도 다 저와 어머니 때문이었죠.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동생이 다 알고 있었다니. 오빠 덕분에 제가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오빠가 나를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이제는 제가 갚을 차례예요. 하늘아. 미안해요, 오빠. 707 특임대 간 것도 사실은 가족을 지킬 힘을 갖고 싶어서였어요. 국가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오빠와 어머니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형제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때 김영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좋은 소식은 당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도 여론이 바뀌자 논조를 바꾸고 있고요. 나쁜 소식은요? 백철이 더 큰 조직과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 시장을 완전히 접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최후의 대결이 다가온 것이죠. 형사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형사님은 어느 편이신가요? 김영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의의 편입니다. 그리고 2년 전 당신이 저를 구해준 그날부터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죠. 아버지의 편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한다고. 오빠,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하늘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옥분 할머니가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겁니까? 하지만 할머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애 혼자 우리를 위해 싸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준호가 앞으로 나섰죠. 제 동생이 여러분을 위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정 아줌마가 먼저 나섰죠. 그래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맞아. 더 이상은 못 참아. 시장 상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옷이 아니었죠. 당당하게 707 전술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선 하늘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딸이 배운 대로 사람들을 지킬게요. 준호가 동생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아, 조심해. 걱정 마세요, 오빠.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요. 밖에는 이미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죠. 누군가는 카메라를, 누군가는 조명을, 누군가는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사도 몇몇 믿을 만한 동료들과 함께 왔습니다. 하늘씨, 우리도 돕겠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감사합니다, 형사님. 장옥분 할머니가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죠.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철과 그의 조직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하늘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모두 준비하세요. 하늘의 외침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시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하늘의 전술복이 빛났습니다. 마치 수호천사처럼 시장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선 전사의 모습이었죠. 검은 승용차와 봉고차들이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백철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낯선 조직원들까지 합쳐 30여 명이 넘었죠. 백철의 얼굴에는 아직 멍자국이 남아있었지만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로 이 시장은 끝이다. 백철의 외침에 부하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강목과 쇠파이프를 든 그들이 시장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죠. 시장 중앙에는 커다란 리어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여러 개의 리어카를 하나로 연결해 만든 거대한 구조물이었죠. 그 위에는 하늘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707 전술복을 입은 모습이 위험 있었죠. 백철씨, 또 오셨네요. 하늘의 차분한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는 시장 상인들이 둘러서 있었죠. 손에는 각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쇼라도 하자는 거야? 백철이 비웃었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하늘은 리어카에서 뛰어내려 백철 앞으로 걸어갔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시장에서 손을 떼세요. 감히 내가 나한테 명령을 해? 백철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장 곳곳에서 조명이 켜졌죠. 상인들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조폭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뭐야, 이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선두의 조폭 셋을 제압했죠. 넘어지는 그들을 딛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회전하며 2명을 더 쓰러뜨렸습니다. 전현을 잡아. 백철의 고함에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죠. 시장 상인들이 리어카로 길을 막고 어묵 국물과 떡볶이 국물을 바닥에 부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 조폭들이 우왕좌왕했죠. 이 새끼들이. 화가 난 조폭 하나가 정 아줌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순식간에 나타나 그를 막았죠. 강력한 발차기에 조폭은 멀리 날아갔습니다. 김영사와 그의 동료들도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무기를 버려라. 하지만 백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칼을 꺼내 하늘에게 달려들었죠. 하늘은 침착하게 백철의 공격을 피하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왜 도망만 다니는 거야? 도망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하늘의 말에 백철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무작정 칼을 휘둘렀지만 하늘의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 없었죠.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새로 만든 어묵국자를 들고 있었죠. 백철, 내 동생한테서 손 떼. 준호 이 새끼. 백철이 준호에게 향하려는 순간 하늘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백철의 손목을 잡아 칼을 떨어뜨리고 연속된 타격으로 무릎을 꿇렸죠. 으악! 백철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조폭들도 대부분 제압당한 상태였죠. 일부는 도망치려 했지만 시장 상인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백철 씨. 하늘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때 백철이 비릿하게 웃었죠. 끝. 이게 끝일 것 같아. 내 뒤에는. 백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 특공대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백철과 조폭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죠. 뭐야? 우리 편 아니었어? 백철이 당황했습니다. 김영사가 다가와 말했죠. 당신의 뒷배였던 간부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비리 증거가 다 나왔거든요. 알고 보니 김영사와 하늘이 함께 증거를 모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시선을 끄는 동안 김영사가 백철 조직의 비리를 파헤쳤던 것이죠. 백철과 부하들이 연행되는 모습을 시장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죠. 우리가 이겼다. 하늘씨 만세. 하지만 그때 미처 잡지 못한 조폭 하나가 준호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오빠. 하늘이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오빠를 밀쳐냈습니다. 쇠파이프가 하늘의 어깨를 스쳤죠. 전술복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하늘아. 준호가 동생을 부축했습니다. 그 조폭은 곧바로 김영사에게 체포됐죠. 괜찮아요, 오빠. 이 정도는. 하늘이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그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시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장옥분 할머니가 다가와 하늘을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얘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었던 싸움이 끝난 것이죠. 모두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준호가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늘아,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위험한 일은 없을 거야.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나눴죠. 그날의 일은 시장 CCTV와 상인들의 휴대폰에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리어카 여군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입소문이 퍼져나갔죠. 하지만 하늘에게는 그런 명성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과 이웃들의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하늘은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부대로 복귀할 시간이었죠. 오빠,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그리고 하늘아. 네. 자랑스럽다, 내 동생. 준호의 말에 하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었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완전히 되찾았죠.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졌습니다. 백철 사건 이후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으니까요. 리어카 여군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리어카 앞에서 어묵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돈으로 장만한 것이었죠. 전보다 더 크고 튼튼한 리어카였습니다. 준호 씨, 오늘도 국물 맛이 끝내주네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국물을 더 따라줬죠. 요즘은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국물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정 아줌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으니까요. 시장 한편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함께 지키는 우리 시장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죠. 그 아래에는 시장 상인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군복을 입은 하늘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어깨에는 새로운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죠. 백철 사건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진급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씨다. 우리 영웅이 왔어. 상인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쑥스러운 듯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모두들. 준호가 동생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아, 진급했구나. 네, 오빠. 이제 중사예요. 형제는 포옹을 나눴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장옥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얘야, 정말 멋있구나. 내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숨겨주지 않으셨다면. 에이, 내가 뭘 했다고. 다 내가 잘해서지. 하늘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채소를 고르는 주부들, 생선을 손질하는 아저씨들, 그리고 어묵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어묵 하나 주세요. 그럼 특별히 많이 줄게. 준호가 어묵을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아, 부대 생활은 어때? 좋아요. 이제는 후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됐어요. 무엇을 가르치는데? 약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요. 준호는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한때 미술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던 자신처럼 동생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으니까요. 김영사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머, 김영사님. 김영사는 준호의 어묵을 하나 샀습니다. 요즘 이 시장이 아주 유명해졌더군요. 평화로운 시장, 서로 돕는 상인들의 이야기로요. 다 형사님 덕분이죠. 준호가 고마워했지만 김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영사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준호가 시장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죠.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마이너스 이상훈 장군. 하늘의 아버지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늘을 위해 특별히 만든 것이었죠. 오빠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었어. 내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곳에 살아있었던 것이죠. 정 아줌마가 떡볶이를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영웅님 특별 서비스. 아니에요.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영웅이 아니면 누가 영웅이야? 장옥분 할머니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진짜 영웅은 따로 있어. 모두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야. 함께 힘을 합쳐서 지켜낸 거잖아.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하늘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하늘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특수부대 출신인 걸 아셨어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도 특수부대였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707 특임대 초창기 멤버였어. 내 아버지랑 같이 복무했지.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하늘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래서 내 아버지 사진을 보자마자 알았지. 그리고 너의 그 눈빛도 꼭 내 아버지를 닮았더라고. 운명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을 도운 것도, 하늘이 이 시장을 지킨 것도 모두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늘은 부대로 돌아가야 했죠.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또 올게요. 언제든지 와. 여기는 내 집이나 마찬가지야. 상인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하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죠. 그리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준호가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너희 어묵 국물은 뭐가 들어간 거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늘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정이요. 남매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죠.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가 퍼지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돕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시장의 진짜 국물이었으니까요. 하늘이 떠난 후에도 준호는 어묵을 끓였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죠. 미술 선생에서 어묵 장수가 된 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곳에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이곳은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돕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시장의 국물은 결코 식지 않을 테니까요.